고졸 검정고시 국어 고등학교 3학년 1강 국어의 역사 학습 목표 국어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가 국어 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시대에 따른 국어의 변화 모습을 실제 예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국어도 변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발음이 변하고 단어가 변하고 문법이 변하고 문자를 사용하는 방식도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글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래아입니다. 또 옛날에 사용하던 단어가 사라지거나 의미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우리 국어의 역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 핵심. 국어는 시대에 따라 음운, 어휘, 문법, 문자 생활 등이 변화해 왔습니다. 고대 국어. 고대 국어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초기까지 사용된 국어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의 한글이 없었습니다. 한글은 조선시대인 15세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주로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원래 중국어를 기록하기 위한 문자입니다. 우리말과 중국어는 문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한자만으로 우리말을 정확하게 기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 우리말을 기록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두, 향찰, 구결 등이 있습니다. 핵심. 고대 국어에서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기록했습니다. 이두, 향찰, 구결. 한자를 이용해 우리말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이두, 향찰, 구결이 있습니다. 1. 이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의 문장 구조에 맞게 기록한 방식입니다. 주로 관리들이 행정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했습니다. 2. 향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문장을 비교적 충실하게 기록한 방식입니다. 특히 신라의 노래인 향가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3. 구결. 한문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해 한문 문장 사이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에 해당하는 요소를 덧붙인 방식입니다. 핵심 정리. 이두는 행정문서 등의 사용, 향찰은 향가에 대한 기록, 구결, 한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중세 국어. 중세 국어는 대체로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 이전까지 사용된 국어를 말합니다. 중세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훈민정음의 창제입니다. 조선시대까지도 공식적인 문자 생활에서는 한자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세종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자가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되고 1446년에 반포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핵심, 중세 국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입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의의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말을 우리 문자로 정확하게 기록하기 어려웠습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말을 우리말의 특성에 맞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말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배우기 쉬운 문자를 통해 백성들의 문자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셋째, 우리말의 모습을 문자로 기록하여 국어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가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시험 포인트 1443년 훈민정음 창제 1446년 훈민정음 반포 두 연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중세 국어의 특징 중세 국어는 오늘날의 국어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글자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아래아, 반치음, 옛 이응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글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습니다. 2. 이어 적기가 널리 사용되었다. 오늘날과 다른 방식으로 앞 음절의 받침을 뒤 음절의 첫소리처럼 이어 적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이어 적기라고 합니다. 3. 오늘날과 다른 조사와 어휘가 사용되었다. 언어가 변화하면서 일부 조사와 어미가 사라지거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또한 당시 사용되던 단어 가운데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도 많습니다. 핵심, 중세 국어 문제에서는 아래아, 옛 글자, 이어 적기, 옛 조사와 어휘가 자주 등장합니다. 근대 국어 근대 국어는 대체로 조선 후기부터 개화기 무렵까지의 국어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중세 국어의 여러 특징이 점차 사라지고 현대 국어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아래아가 점차 사라지고 일부 옛 글자가 사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발음과 문법 체계도 변화했습니다. 또한 사회와 문화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사물과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개화기에는 서양의 문물과 제도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핵심, 근대 국어는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넘어가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현대 국어. 현대 국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입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한글이 널리 사용되며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을 통해 언어 생활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국어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단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래어가 들어오기도 하고 기존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어의 변화는 과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대별 국어의 흐름. 국어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국어, 한글이 없었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기록. 이두, 향찰, 구결 사용. 중세 국어,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 우리말을 우리 문자로 기록 가능. 아래야 등 오늘날과 다른 글자 사용. 근대 국어, 중세 국어의 특징이 점차 사라진 아래와와 일부 옛 글자 소멸. 현대 국어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 현대 국어, 오늘날 사용하는 국어,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등 사용, 새로운 어휘가 계속 생겨남.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구별. 고대 국어는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기록. 대표적인 방법은 이두, 향찰, 구결. 중세 국어는 훈민정음 창제. 대표적인 특징은 아래아 등 옛 글자 사용. 이어 적기, 오늘날과 다른 조사와 어휘. 근대 국어는 현대 국어로 변화하는 과정. 대표적인 특징은 아래아와 일부 옛 글자의 소멸. 현대 국어와 비슷한 형태로 변화. 현대 국어는 오늘날 사용하는 국어. 대표적인 특징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새로운 어휘의 지속적인 생성. 핵심 정리. 국어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국어의 역사는 크게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대 국어에서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기록했습니다. 이두는 행정 문서 등에, 향찰은 주로 향가 기록에, 구결은 한문을 읽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은 1444년에 창제,
1446년에 반포되었습니다. 중세 국어에서는 아래아, 반치음, 옛 이응 등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글자도 사용되었습니다. 근대 국어에서는 중세 국어의 특징이 점차 사라지면서 현대 국어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현대 국어도 새로운 기술과 문화의 등장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확인 문제 1. 다음 중 고대 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한글 맞춤법이 제정되었다. 2.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기록하였다. 3.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4. 아래아가 완전히 사라진 이후의 국어이다. 정답은 2번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기록하였다. 해설 고대 국어에서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이두, 향찰, 구결 등 한자를 활용한 표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 2. 1443년에 반포되었다. 3. 1443년에 창제되고 1446년에 반포되었다. 4. 처음부터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정답은 3번 1443년에 창제되고 1446년에 반포되었다. 해설 훈민정음은 세종 때 1443년에 창제되고 1446년에 반포되었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국어의 역사적 변화 순서로 옳은 것은 1. 중세국어, 고대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2. 고대국어, 근대국어, 중세국어, 현대국어 3.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4. 근대국어, 고대국어, 중세국어, 현대국어 정답은 3번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해설 국어사의 기본적인 흐름은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입니다. 종합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기의 국어는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우리말을 우리 문자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래아 등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글자도 사용되었다. 1. 고대국어 2. 중세국어 3. 근대국어 4. 현대국어 정답은 2번 중세국어 해설 훈민정음의 창제, 아래아 등 옛 글자의 사용은 중세국어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단서입니다.